유튜브 접고 여기에 취업하기. 자, 여기 씹덕을 구인 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된 소년 시니치는 1차 시험인 200개의 씹덕 테스트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던 시니치는 만점을 받은 말 그대로 씹덕이었죠. 그래서 2차 시험으로 면접을 보게 되어 면접관을 만나게 되었고, なぜ引きこもられたんですか？ああ、幼馴染に振られまして。 이런 과거까지 있는 시니치는 말 그대로 유망한 인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その前に祝杯と行きましょう。 히키코모리 씹덕 유스충인 시니치는 그 축배를 들이킴으로써 하나의 회사원이 あれ 장기 하나 내주게 생겼지만 だってしんちゃんオタクなんだもん。 씹덕이 뭐가 나빠! 아, 내가 아니지. 아무튼 트라우마 덕분에 눈을 뜬 시니치가 가장 먼저 보게 된 것은 메이드였죠. 당연히 시니치는 씹덕 아니랄까봐 자신의 전문 분야가 나왔다며 흥분하게 되었고, エフェスおいエラペトさん。あ、何語 말이 통하지 않는 메이드는 하나의 반지를 건넸습니다. 그렇게 반지를 장착하고 나서야 これでやっとお言葉がわかりました。 메이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고, 申し遅れました。私は今日から旦那様の身の回りのお世話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 시니치는 메이드인 포화란과 私は小鹿沼みのり。陸上自衛隊東部方面隊第一師団所属の一等陸士です。 미누리라는 경호원이자 일병 짬쥐 새끼를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미누리에게서 이곳이 이세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이세계라는 것을 알게 된 시니치는 주위를 둘러보고 싶었지만 君に詳しく事情を説明してくれる人が来ちゃったから。 이미 시니치를 마중 나온 秋葉の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아무튼 시니치는 이 면접관에게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들을 수 있었는데요. 富士の樹海で奇妙な穴が見つかった。 후지산에서 발견된 마치 포탈처럼 생긴 구멍은 で試しにくぐってみるとこの世界があった。 이쪽 세계와 연결된 포탈이었고, 이쪽은 이쪽 나름의 마법이 존재하는 판타지 인류 문명이 형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일본은 바로 이쪽 문명의 중심지인 엘돈트 제국과 접촉을 시도했고, 双方に利がある形で協力し合うようにと約束を取り付けることができた。 판타지 세계와 원만한 사이를 형성하는 것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니치는 이쪽 사람들과 문화 교류를 위해서 世界に誇る日本のアニメ、漫画、ゲームなどをこの国に輸出することだ。 자신의 지식을 나눠야 하는 일을 맡게 된 것이죠. 심지어 일본의 서브컬처 문화가 이곳에서는 굉장히 잘 먹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そんなわけでしばらくの間ここが君の屋敷だ。 외계인 마냥 묶어놓고 지식을 토해내라는 겁니다. 帰り道わかるかい？ 자, 맞죠? 그렇게 이곳에 발을 묶여야만 했던 시니치는 え、何 씹덕에서 주인이 된 것은 물론 이쁘장한 메이드가 차까지 따라주는 말 그대로 존나 개 씹부럽다. 나도 씹덕인데 나 왜 집에서 대사나 쓰고 있지? 아무튼 서로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던 그때 메이드의 일프기를 보게 되었고, 決して旦那様を騙そうとかそんなつもりは。 반응을 보아선 이 세계는 인간을 제외한 모든 종족이 차별을 받는 것 같지만 大変結構 역시나 씹덕 그 자체인 시니치에게 이러한 설정은 오히려 메이드의 신선도를 올려주는 요소였죠. 심지어 이 메이드는 하프엘프였기 때문에 写メ撮ってもいいかな 희소성을 간직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메이드는 일본의 문자를 접하게 되었고, 申し訳ございません。私は読み書きができませんので。 이쪽 세계에서 글을 별 수 있는 건 귀족들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僕たちの国の基礎的な文字だよ 상냥한 시니치는 메이드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둘이 꽁냥꽁냥 될 것 같았지만 ブルークさん力持ちでとても頼りになる男性なんですよ。 이번에도 소쿠 친구 때와 같이 그저 어항 속의 물고기였던 시니치였고, ゲノンのブルークダーウェンです。主に庭師をやっております。 다행히 물고기 신세까지는 아니었다고 하죠. 그렇게 다음날 메이드의 아침 인사로 눈을 뜨게 된 시니치는 ちゃんと出るとこは出て引っ込むところは引っ込んでるな 오늘의 야식 메뉴를 추천해준 아니 아침을 먹기 위해 식당에 가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메이드는 시니치의 옷을 갈아입혀주려 했고, 당연히 기겁한 시니치는 이유를 알려주는데 例えば僕がミセルの着替えを手伝ったらどう思う 미친 개좋은데. 아무튼 부끄러우니까 스스로 갈아입겠다고 하죠. 그리고 朝ごはん食べたらお仕事だよ。 그의 업무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업무를 허가받기 위해서 이 나라의 폐하를 만나야만 했고, じゃあ皇帝陛下にお目通りだ。 면접관과 같이 폐하를 만날 수 있었죠. 하지만 폐하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어린 말 그대로 유녀였고, 폐하에게 유녀라는 망언을 해버린 시니치입니다. 그렇게 망언을 내뱉은 시니치는
바로 사형에 처하게 생겼지만 彼の無礼も悪意なくむしろ陛下の美しさに感極まった末のもの 다행히 면접관의 주둥아리 털기로 잘 살아남았다고 하죠.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어 이 폐하 이름이 페트랄카라는 것과 관심 없는 남자 둘을 소개하고 나서 伝道師というからどのような人物かと思えばまだ子供ではないか 상대적으로 어린 시니치가 전파하는 문화는 깊이가 얕아 하찮은 것이라 표현했고 이 말을 들은 우리의 긍지 높은 씹덕쉐끼는 中身を知りもしないで有害だの卑劣だの言うやつなんか最低の大バカ野郎だ 이 기사가 하는 말에 반박하기 시작했죠. 당연히 이 반박은 팩트였는지 우리 하남자 기사 단장은 시니치를 배려하였고 気に入ったぞ加納真一とや 페트랄카는 기사 단장에게 맞서는 포부를 가진 시니치가 마음에 들어 문화 전파 행위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잘 마무리되어 집으로 복귀하는데 らでもよほど真一くんが気に入ったのねガリウスさん 쉽지 않은 호위 병사이고 面白いと思ったものをガンガン指定してくれれば我々はそれを運び込む 시니치의 문화 전파 일은 시작되었죠.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이 세계와 일본의 언어는 다르기 때문에 CD や DVD など機械から放たれた言葉は全く理解されなかった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다른 언어로 돌아가는 문화를 어떻게 전파하는가 였습니다. 그렇게 고민 중이던 시니치는 もしかして勉強してた 메이드가 일본어를 공부하는 걸 보게 되었고 じゃあ僕も手伝うよ 밤이 되어서도 열심히인 메이드가 기특하여 공부를 도와주기로 했죠. 그렇게 낮에는 문화 전파에 사용될 소재를 구하고 밤에는 메이드를 교육하는 나날이 반복되었고 꽤 많은 날이 지나서야 부모님 먹장 무너지기 딱 좋은 방이 완성되었죠. 그렇게 가장 먼저 하인들에게 십덕 문화를 전파하던 시니치는 加納真一 황제나 되는 사람이 직접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고 どれどれなるほどなるほどさっぱりわからん 생각보다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페트랄카입니다. 그리고 이 관심은 このままではわらわはせっかくのオタク文化を楽しめんだから貴様がわらわに読んで聞かせよ 저의 열등감을 한층 더 끄집어냈고 그렇게 잘 읽어주던 시니치는 これ読める 옆에 페트랄카가 떡하니 있는데도 메이드가 일본어 공부를 좀 했다는 걸 어필했죠. 그 결과 本当にごめんねって 페트랄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들었고 使用人は使用人らしく働いておればいいのじゃ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메이드를 쫓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결국 페트랄카의 마음이 찰 때까지 만화책을 읽어준 후 온몸이 메차쿠차가 되어버린 시니치는 무엇인가를 발견하여 일단 폭력을 휘두르고 보는데 ごめん大丈夫 그 무엇인가는 사실 하인인 부르기였고 큰 소리가 들려 달려온 메이드는 でも貴族様が使用人を殴るのは当たり前のことなので 맞은 부르기 아닌 때린 시니치를 먼저 걱정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의 차이는 시니치에게 굉장히 충격이었고 翌日僕は町の視察に出た 이 세계의 문화를 파악해 일이 좀 더 수월할 수 있도록 했죠. 이 세계의 서민들은 역시 글을 배우지 않아 대부분의 소통을 그림으로 해나갔고 小さな子供たちが兵士として訓練を受けていることだった 인간이 아닌 종족들은 빠르게 직업을 갖기 위해서 병사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訓練がない日は借り入れの手伝いとかあと家畜の手入れしたり畑耕したり 이런 빠듯한 삶을 살다 보니 교육을 받을 시간이 단 조금도 없다고 하죠. 그렇다는 건 문화를 가져와도 즐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시니치는 오늘도 페트랄카에게 책을 읽어주게 되었고 失礼しますお茶をご用意しました 힘들어하는 시니치를 위해서 메이드가 차를 끓여오게 되었죠. 그렇게 휴식을 가지는가 싶었지만 今も見計らったかのように良いところで割り込んできよって 이 텐류는 바로 그냥 만만한 메이드를 탓하기 시작했고 타인의 존재 그 자체를 모욕하는 페트랄카의 행동이 마치 옛날의 소쿠친과 겹쳐 보였던 시니치는 おい話せ真一ペトラルカ 자신도 모르게 페트랄카를 막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汝は誠に不思議なやつじゃの 이걸 또 호감으로 받아들인 페트랄카는 시니치와 메이드를 가해자 새끼가 용서하겠다고 하죠. 그 대신 わらわにもその日本語とやらを教えろ 메이드에게 지고 싶지 않았던 페트랄카는 일본어를 배우기로 합니다. 그렇게 뜯어낼 거 다 뜯어내고 나서야 페트랄카는 성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이 세계 신분제도 문화와 언어적 한계를 파악하게 된 시니치는 的場さんに頼んであった発電所と学校がもうじき完成する 일본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 학교를 세우게 되었고 이 학교는 신분과 관계없는 서민들도 글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학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ここはバリバリの封建社会だよ 이 세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인 것이었고 그럼에도 그 질서가 옳다 판단하지 않은 시니치는 僕なりにわきまえてるつもりです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죠. 그렇게 밤이 되어 오늘도 메이드에게 공부를 가르치려 하는데 少しだけ指輪を外していただけませんか 메이드의 말대로 이 세계 언어를 통역해주는 반지를 해제하자 旦那様
그녀가 노력한 결과 일본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임에도 이렇게 능숙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旦那様がお国にお帰りになる時に連れて行っていただけたらと。 일본에서도 이런 실덕새끼와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1호부터 20일이 지나고 나서야 学校だって？あれみんな貴族様だよ。 학교는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완공 기념으로 시니치와 메이드, 마지막으로 페트랄카까지 모이게 되었고 貴様はどこまで進んだ？ 페트랄카는 아직도 메이드와 일본어 교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ミュセルは僕の世話で忙しくて勉強時間限られちゃってるし 시니치가 꼴에 썸녀라고 꺼버쳐줬고 貴様はいつもこやつのことばかりじゃ。 사실상 물질적으로 더 많은 것을 이루게 해준 페트랄카의 이런 행동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페트랄카의 질투가 한층 더 심각해진 그때 의문의 집단이 등장하죠. 이 집단은 바로 페트랄카를 인질을 삼았고 我々は幽谷師団ベイドナである 굳이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죠. 하지만 페트랄카가 인질인 이상 순순히 잡힐 수밖에 없었고 무기와 반지를 모두 압수당한 그들은 陛下と他の人一緒いいか。 두세 개의 언어가 모두 가능한 메이드가 이 집단의 말을 해석해주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법 구슬은 엄청난 화염 마법 도구였고 그들은 이 학교를 세운 시니치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닌 종족과 인간이 뒤섞여 같이 공부한다는 것에 강한 반박심이 생겨 테러를 일으켰다고 하며 我々はアジン氏を統括し支配する種族なのだ 아무튼 인간이 짱짱 세니까 나대지 말라고 하죠. 당연히 시니치는 그들이 가진 열등감을 부정했고 お前は我々の歴史ある価値観を破壊しているのだ侵略者だ 그들은 그럼에도 질서를 파괴하는 시니치를 제거하기로 합니다. 그때 愚か者が。そやつはただの飾りじゃ。 페트랄카는 시니치가 그저 일본의 심부름꾼이라고 주장하며 시니치를 제거한다 한들 바뀌는 것은 없다 얘기했죠. 그 덕분에 시니치는 와 미친 개부럽 아니 그래도 덕분에 藤子ちゃんスタイルだよ。 작은 칼을 꺼내 탈출을 시도할 수 있었고 あと10分待ってくれれば突破口が開けるかも 시니치 또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 같죠. 그래서 なんだ貴様トイレに行かせて 시니치는 그 시간이 되기 직전에 화장실에 가게 되었고 이곳은 알람으로 설정해놓은 애니메이션 오프닝이지만 もう呪文詠唱は終わってる 시니치는 기가 막힌 연기로 테러리스트들을 한 곳에 모아줬죠. 덕분에 고작 1병이지만 뒤지게 잘 싸우는 누나가 적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갔고 남은 녀석들은 메이드의 전투 마법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녀석이 이 일대를 전부 불태워버릴 강력한 화염 마법을 誰も止めることはできない 사용하지도 못하고 제압당합니다. 人間界の便利アイテム消火器だよ 고작 소화기한테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皇帝の資格はない 그의 마지막 일격은 페트랄카에게 직격했고 ミュセ 미셸이 몸을 던져 대신 그 공격을 받아 ル死ぬなミュセル。死ぬことはわらわが許さん。 그만 쓰러지게 되었죠. 그래도 이후에 바로 유사하게 넘겨지긴 했지만 申し訳ありません私たちではどうにも 이곳의 의학 기술은 아직 중상인 그녀를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썸녀를 잃게 된 시니치는 그만 旦那様。 미친 귀신이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죽은 건 페트랄카가 기르던 군붕어가 죽은 것이었고 미셸은 잘 살아있다고 하죠. 그렇게 안심한 시니치는 돌아가는 길에 면접관을 만나게 되었고 僕は侵略者なんですか 따뜻한 말을 건네줄 것이라 생각한 면접관은 我々の仕事は日本の国益を守ることだよ 이 세계 따위 알바노라는 대답을 내놓게 되었죠. 君は気楽にオタク文化をこの国に流行らせることだけを考えていればいいんだよ 이 말을 토대로 시니치의 일본 문화 전문 학교가 드디어 개학했다고 하며 과연 시니치는 이 세계 사람들을 모두 십덕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지금까지 아웃브레이크 컴퍼니였습니다. 자 장르, 이세계 전이, 판타지, 러브 코미디를 가지고 있는 아웃브레이크 컴퍼니는 삐리에서 만든 작품인데요. 일단 제가 최근에 본 이세계 전 인물 애니 중에서는 이게 그나마 제일 가벼우면서 재밌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네 진짜 놀랍게도 그래요. 이 작품이 2013년에 만들어져서 그런지 작화도 좋고 연출 좋고 사운드 좋고 캐릭터 매력도 좋고 군인 누나 가슴 최고 아무튼 꽤나 재밌었던 작품이라서 진짜 그냥 멍 때리면서 보기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십덕으로 만든 설정은 많은데 이 세계 사람들을 모두 십덕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인 애니는 진짜 인생 살면서 처음 보네요. 이 정도면 작가가 진짜 긍지 높은 십덕 새끼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 세계물 중 코믹에 중점을 둔 작품을 좋아하신다면 이 아웃브레이크 컴퍼니를 추천드리며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고 오늘 꼭 행복하세요. 안녕.